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새우를 다져서 게맛살이라고 하는 이렇게 봉투에 꽉 진공돼서 파는 슈퍼마켓 가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요. 새우와 게살이 어우러진 듯한 맛이 나는 새우 완자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준비를 할게요. 여기 지금 제가 미리 손질을 해 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아주 잔잔하게 다졌는데 새우도 오늘 갈고 또 맛살도 다져서 쓸 거기 때문에요. 재료가 이 원래 있는 본 재료보다 더 크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게 자르시는 게 새우살 속에 또는 게맛살 속에 쏙 파묻혀서 아주 맛있는 보조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어떻게 써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고추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요. 숟갈을 이용해서 씨를 긁어내시면 굉장히 쉽게 긁어져요. 제 요리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어떻게 손질을 하는가를 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잘라서 반으로 잘라서요. 한 2, 3mm 두께로 썰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파는 반 갈라서 속 안에 있는 심 빼주시고요. 뿌리 부분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맛이 아주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고 위에 있는 파란 부분 사용하시게 되면 약간 걸어지면서 달짝지근한 맛이 나오죠. 육개장 하실 적에 파의 윗부분 많이 쓰시는 게 육개장이 또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아주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맛있어지는 재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파의 아랫부분, 파란 부분 말고 흰 부분 쪽으로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양파는 이렇게 얇게 채를 썰으신 다음에요. 다시 모아서 아까처럼 송송송송 썰으시게 되면은 저절로 다짐이 되는데 양파가 가끔씩 아주 두툼한 양파가 중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모아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서너 번만 해주시면은 크기가 아까 썰었던 파하고 고추하고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홍고추는 제가 미리 썰어놨고요. 그러면 이제 새우 보여드릴게요. 새우는 껍질을 벗기시고 또 꼬리도 다 떼어내고 등 쪽에 있는 내장도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긁어놔가지고 다 깨끗하게 내장까지 손질했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살만 남은 새우입니다. 요 등 쪽으로 제거하다 보니까 요 앞부분에 있는 찌꺼기가 좀 있네요. 내장 찌꺼기가. 요런 거 이렇게 제거하시면 까맣게 나오죠. 반 정도 이렇게 잘라서 완전히 커트해 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서 미시듯이 썰으세요. 잘못하면 손 다치시니까요. 그런 다음에 서너 번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번거로우시죠? 커터기에다 가르시면 돼요. 휙 갈게 되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새우를 도마에다 넣고 조각을 내시는 것보다 쉽게 차지게 갈아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일이 편안하실 거예요. 요거는 맛살인데 예전에 나왔던 맛살들이 이렇게 길게 쭉쭉 찢어지는 맛살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게맛살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찢어지더라고요. 새로운 요리 재료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저는 너무 반가워요. 뭔가를 더 저기서 해볼 수가 있구나. 또 새로운 맛이 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운데 이렇게 쭉쭉 잡아당겨서 결대로 찢어지게 되면 굳이 다른 야채들처럼 채 썰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한 거를 송송 썰어주는데 모양은 게살이지만 게 맛살이라고 했지만 그야말로 표현대로 그야말로 맛살이죠. 맛만 나는 게 맛만 나는 동태나 명태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맛살이에요. 영양가 좋아요. 여러분들 생태나 동태가 굉장히 단백질이 우수한 단백질을 갖고 있는 생선이거든요. 오히려 게가 안 맞는 분들이나 콜레스테롤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분들한테는 그런 흰살 생선이 굉장히 또 몸에 이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주시면 맛있는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우에다가 간을 먼저 하시고 게맛살을 넣어주시는 게 좋은 게요. 이렇게 패스트푸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에 간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새우에 간을 해주고 나머지를 합하시게 되면 저절로 맛이 어우러지는
전 재료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자, 생강즙 좀 넣어주시고요. 또 후춧가루도 좀, 요즘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서 후춧가루도 유기농이 나오더라고요. 국간장, 아주 양을 제가 4분의 1 스몰티, 5분의 1 스몰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양을 조금 아주 적게 넣으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렇다고 뭐 조금 하면 여러분들이 그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음식에 자신이 딱 없어지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계량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계량대로 처음엔 해보시다가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이렇게 눈에 가늠되는 것만큼 그 양이 나와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하나만 사용하지 왜 같이 사용할까라는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들기름은 참기름보다 생선하고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생선의 비린 냄새를 없애주면서 향긋하고 좋은 맛을 내줍니다. 참기름은 전체적인 맛을 살려주기도 하지만은 들기름은 일정한 특정한 재료의 맛을 굉장히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달걀이라든가 새우라든가 생선 요리 하실 적에는 들기름을 꼭 같이 참기름과 곁들여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만지시는 것보단 젓가락으로 이렇게 섞어주시는 게요. 간도 잘 먹고 생선의 신선도도 유지되고 적은 양으로 하는 양념이 손에 묻지 않아서 맛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없게 되고요. 이렇게 차지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 조리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전분은 지금 섞으셔도 되고요. 다 섞으신 다음에 섞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감자 전분 2큰술.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손님 초대 요리로 해놓으시면은 아주 맛있게들 드십니다. 톡톡 씹히는 새우살하고 그 부드러운 전의 느낌이요. 일반적으로 항상 해서 드시는 호박전, 또 동태를 포뜬 생선전 이런 거 하시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요. 격조 있는 그런 전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새우전들 많이 해보시고 싶으셨지만 간 맞추는 게 참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그대로 따라해보시면 저랑 똑같은 맛 나옵니다. 전분이 이렇게 다 섞여서 차진 반죽이 됐으면 아까 섞어놨던 재료 다시 넣어주시고요. 색깔이 너무 예뻐졌죠? 자, 이제 조금 더 섞어야 되는데 후라이팬을 가열시킬 동안 더 섞어주기로 하고 후라이팬을 열시키겠습니다. 코팅 후라이팬은 즉석에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스텐 후라이팬은 즉석에서 사용을 못해요. 제 것뿐만이 아니라 스텐 후라이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전 부칠 적에 그 예열이라는 시간을 오븐처럼 꼭 지켜주셔야지만은 매끈하게 정갈하게 묻혀지죠. 그 대신에 기름도 많이 먹지 않고 전이 굉장히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코팅팬보다는 사실 스텐팬을 많이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밀가루 준비하시고요. 밀가루도 될 수 있으면 통밀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전 부치실 적에는. 박력분이 맛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중력분이라고 하는 다목적용 밀가루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조금씩 묻혀서 밀가루의 역할이 달걀하고 재료하고의 코팅 역할을 해주는 그 정도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통밀가루 사용하셔도 별로 밀가루 맛이 음식에서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영양가는 더 높게 음식은 제대로 하던 거랑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묻히시는 거는 통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뜨셔서요. 한 숟갈 쓰셔서 여기다 넣고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만들면 딱 알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꼭꼭 뭉치셔서 한 가지 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을 지금 두 가지로 붙여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붙일까 궁금하시죠? 한 2, 3분만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새우가 조금 덜 갈린 게 있는 것 같으죠? 그래도 이렇게 톡톡 씹히는 맛이 있는 새우가 훨씬 좋아요. 뭔가 전을 여러분들이 딱 베어서 드셨을 때 거기에서 약간 덩어리 있는 새우살 덩어리가 딱 눈에 보였을 때 그 드시는 분의 기분이라는 거는 뭐 아주 얼마나 좋겠어요. 저 새우가 완전히 갈려서 아 새우구나 하는 느낌보다는 덩어리가 이렇게 보였을 때 그걸 보신 손님이나 식구들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기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곱게 가르시는 것보다는 약간 덩어러지게 가르시는 게 드실 적에 질감이 훨씬 더 좋아요. 요까지만 한 가지 방법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잠깐 남겨놓겠습니다. 자, 후라이팬이 충분히 가열됐는데요. 이렇게 가열됐을 적에 기름을 식용유를 넣어주시면서 불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오늘은 포도씨 기름을 이용해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름이 팬에 코팅이 되면 기름이 들어가면 살짝 연기가 나죠. 그럴 경우에는 팬이 가열됐다는 소리예요. 이럴 때 넣으시게 되면은 재료를 넣고 여러분들이 전을 부치시게 되면 전이 필요 이상으로 빨리 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잠깐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전도 색깔이 예쁘게 나면서 속까지 아주 부드럽게 잘 익게 되겠죠. 젓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숟갈로 하나씩 얌전하게 퍼담으셔도 돼요. 예쁘게 모양 잡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바쁜데 요즘 주부들 얼마나 바쁘세요. 해주는 게 어딘데 또 예쁘게 안 했다고 타박하시는 부군들은 절대 안 계시겠죠. 자꾸 전을 부치실 땐 뒤적거리면은 달걀이 떨어지면서 예쁜 모양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살짝 건드려 봐서